아무래도 심창맨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의 성공 비결은 일단 아닌가 싶어요. 그런 능력이 MZ세대에게 어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MZ세대에게 최고 민수로 알려져 있고요. 필명 샌드 타이거 샤크로 주식책을 쓰고 또 강의도 하는 박민수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받고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성공을 했는가라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온고잉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치는 원래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까지 목표치를 둬야만 한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성공을 향해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았나.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거의 한 50% 정도는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요즘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일상의 브이로그를 담는 또는 스트리머 분들을 볼 때면 그분들이 제 나름대로는 좀 인생도 즐기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하나의 성공의 키워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저한테 이제 카메라가 꺼졌을 때 말했던 것들을 몇 달이 지나면 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런 실천력이 일단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별로 두려워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니즈가 있으면 그걸 향해 달려가고 실수하더라도 고쳐서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움츠려들면서 살거든요. 안정지향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성취하고 싶은 그런 니즈를 향해서 가는 모습들이 저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부러움도 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면 그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실 분이기도 하고 여기 계시기도 하죠. 아무래도 심창맨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가장 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일단 꾸밈없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출연하는 유튜브들은 다 Q&A가 있거든요. 사전에 Q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앤서를 가져오고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분 채널은 제가 사전에 합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도 사실 그렇게 틀에 갇혀서 안 가져오고 그분 역시 제가 미리 줘도 특별하게 안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껴맞히는 그런 어떤 편안함, 그러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독창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키워드일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그분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요. 생각보다. 저랑 얘기할 때는 좀 저를 배려해서 말씀이 적은데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하면서 이 잘 연결고리를 맞추면서 즐겁게 하는 그런 능력이 가장 그분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 MZ세대에게 어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캐릭터 사진에도 있지만 기타 큐슈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거의 길을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술래잡기 하듯이 저희들이 어디에 떴다라고 하면 막 쫓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영상에는 이렇게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MZ세대에게는 굉장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질서의 질서?
자기 맘대로 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저는 가장 좀 놀라웠던 점은 방송 중에 그냥 뭐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어디 갔다 오거나, 뭐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항상 그래본 경험들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출연하는 대부분의 방송들은 다 녹화거든요. 녹음을 하거나. 근데 이거는 라이브로 막 보여주면서 채팅창에 막 계속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되게 무질서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굉장히 질서 있고 정연하고 어떤 웃음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스케상 우동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이렇게 스케상 우동이 계속 언급된 것 뿐인데, 그 계속 언급되었던 그 키워드를 뽑아서 하나의 웃음 코드로 승화시키는 것 자체가, 아,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의 어떤 최고민수의 캐릭터도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95% 이상은 만들어준 하나의 캐릭터가 아닌가. 말년이 행복하게 해서 제가 끊임없이 강의를 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주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막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 2시간 반 듣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최고예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의 행간의 의미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침착맨 채널에 처음에 나가서 웃자고 최고민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하나의 키워드가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일상의 진행, 그 여러 가지 그냥 이벤트 속에 핵심을 뽑아내는 그런 질서감 있게 키워드를 만드는 능력이 그의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큐슈 5월에 간 여행에서 우리가 둘째 날이었는데요. 지하 터널을 이렇게 가요. 관몬 해변이라는 관몬 터널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게 됐는데, 원래 계획은 저는 중간 지점만 가고 돌아오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일단 건너편에 가면 기차역이 있으니까 그 기차, 관광기차를 타고 오면 된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차가 운행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이 한 5km 정도를 걷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입에서 그 쌍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그 마의 구간을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한 5km를 힘들게 걸으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예측하지 않은, 그래서 그 일정이 이제 꼬이면서 다른 일정을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실은 카메라를 한 3시간 껐거든요. 3시간 끄면서 서로 되게 친하게,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친밀함이, 그 전까지는 어떤 상업적인 영상이 돌아갔다면 이제는 상업적인 영상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로는 첫날 밤에 저는 이제 어떤 음식을 기본적으로 한 반절 먹고 반절을 남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선생님은 전부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계속 양을 늘려서 드셨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어차피 좀 찍을 거니까 음식 먹는 것들 몇 개 더 남기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이치란 라면집 가서 라면을 먹고, 저는 한 3분의 1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케상 우동이라는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가기 전에도 그 우동집을 가자라고 얘기했고, 현지에서도 우동집을 가자고 했고, 저녁에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도 그 우동집을 가자고 했고, 다음 날에도 이제 그 우동 과자를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밈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도 기타큐슈 가시는 분들이 그 스케상 우동집을 가서 인증샷을 남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침착맨 선생님이 못 먹어본 스케상 우동집에서 우동을 먹는다 뭐 이런 일화를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우동으로 인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MBC 예능 말년이 행복하게 해서 저한테 주식 투자 강의를 좀 침착맨 선생님께 해달라 해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어떤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연예인을 만났다라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설레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말이 많아요. 원래도 말이 많고 여기 우리 카메라 온 하기 전에 PD님한테도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던졌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해서 옛날에 그 침착맨 선생님이 다른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배성재 아나운서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카메라가 켜져서 말씀이 많으신가 해서 카메라를 꺼봤는데 카메라를 꺼도 똑같더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직장 선배들이 그런 말도 했어요. 말수를 줄여라. 그래야만 실수가 덜하고 그게 롱런하는 비결이다. 뭐 그렇게 말도 했는데 이렇게 태어난 게 뭐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음악다방 DJ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ROTC 출신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신병을 가르치는 교관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언제 써먹어 볼까 했는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도 하고 또 침착맨 채널에 나가서 끊임없이 한 8시간까지 방송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장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의 아니게 제가 장시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저한테 이제 MBC 예능 말년이 행복하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제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떠들고 나머지 분들을 이제 한 1시간 정도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편집본에서는 제 분량이 가장 적게 나오는 그리고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했던 내용들은 다 삭제가 되고 웃자고 떠든 이야기들 뭐 사우디의 뭐 왕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주식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언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본인 채널에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휴가를 내고 그 채널에 갔는데 주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질문지도 이렇게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1시간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시간보다는 제가 좀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해주고 본인이 게임 방송을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주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인사성 멘트를 몇 번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 뭐 축구 이야기, 그리고 20대 때 방황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3시간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2시간이 지났고 3시간이 넘으면서 배고프시다고 해갖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6시간 정도를 했는데 주식 투자 이야기는 채 30분을 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주식 전문가라고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하나의 전화위복이 된 게 재밌다.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길게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커트시키면서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독특한 캐릭터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민수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 길게 하시고 우리 침착맨 선생님을 좀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민수밈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한 근본에는 우리 침착맨 선생님이 저를 많이 배려해줘서 앞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달변이신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말수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계속 경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이렇게 말이 많은 캐릭터로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좀 옆에서 말을 하면 잘 못 듣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쩔 때는 잘 못 들어서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네 하고 넘어가는데 침착맨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무례하다. 그런데 잘 훈육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독특한데 이렇게 좀 무시하면서 자기 할 말 하면서 하는 캐릭터는 재밌다. 뭐 이렇게 오히려 봐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즐거운 밈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10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친밀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만약에 동갑내기였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일단 저한테 배려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켜졌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진중하지 못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고 그 다음에 배려심도 많고 제가 수없이 많은 유튜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겸손함, 그리고 배려감, 그리고 10살 위 형님에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소위 말해서 좀 예의범절을 배웠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배려감들이 제가 좋아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한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끔 뭐 카톡도 하고요.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인하겠습니다. 왜냐면
투자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키워드는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얼만큼 더 크게 커질 것인가? 사업이 커지든 그 사람이 커지든 아니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든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요즘 2차 전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MZ세대의 2차 전지가 침착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침착맨에 올인을 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에게 투자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식 투자 강사이니까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그리고 절대 손절매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자. 그러려면 손절매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실적 개선주, 그리고 많이 번 만큼 베푸는 기업, 고배당주, 이런 좋은 기업들을 사서 한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추가 매수 전략도 필요하고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는 가치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침착맨 선생님 그리고 뉴스아이드 채널 모두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